안녕하십니까. 자유시 습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적 화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도 화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시인과 시적 화자를 구분해서 그러면 시를 쓸까요? 그냥 시인이 직접 쓸 일이지 시적 화자를 굳이 내세워야 할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설에서 말하는 서술자와 시적 화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적 화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유해서 시인이 작가라면은 시적 화자는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가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TV에서 보면은 보통 그 사랑과 시련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사랑에 빠졌거나 시련을 당한 가수만이 그런 노래를 부르나요? 물론 그런 가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별이 없는 아픔의 가수도 있고, 또 사랑에 빠져보지도 않은 가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부릅니다. 자신이 마치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처럼 표정을 지어가면서 부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노래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겠지요. 노래 부른 가수의 그 실제 경험이 아닌 줄 알면서도 노래에다 실감나게 감정을 담아 부를 때 관객들은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가 끝나면은 가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일 뿐이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는 아이돌처럼 시의 상황에 흠뻑 취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만은, 시인은 시라는 무대가 아닌 작품 밖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시 바깥에서 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인이에요. 자, 무대 밖에서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는 작곡가나 작사가처럼 말입니다. 물론 가수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노래할 수 있죠. 또 시인도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 시인이 자기 이야기만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작품을 쓰기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소재도 다 떨어지고 자기가 쓴 시 때문에 실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허구적인 대리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시적 화자라고 부르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서정적 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시적 자는 1인칭과 3인칭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소설의 그 서술자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서술자는 1인칭과 3인칭으로, 그리고 또 다시 1인칭은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구분이 되고, 또 3인칭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적 화자는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즉 시적 화자가 1인칭인 경우는 시 안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또 시적 화자가 3인칭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시 안에 직접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는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중에서.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나그네 중에서. 자, 이 두 작품 모두 시적 화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는 나가 직접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은 두 번째 작품인 박목월의 나그네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소설의 3인칭 관찰자처럼 객관적인 상황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1인칭의 경우에는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는 이별의 슬픔이 그토록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나라는 그 화자의 감정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섬세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시적 화자가 3인칭 그 나그네의 경우에는 독자들은 그 시적 상황과 대상을 좀 더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박목월의 그 나그네에서 나그네의 그 외로운 정서는 시에 나타난 감나무, 밀밭, 구름 등 그 사실적인 소재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시에서 화자는 작품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나중에 묘사와 진술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서 시적 화자가 1인칭인 그 진달래꽃은 진술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적 화자가 3인칭인 나그네는 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정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고, 묘사는 어떤 사물이나 정황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시적 화자가 1인칭일 때하고 3인칭일 때의 시 한 편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화자의 시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손톱을 깎으며 내게도 다부진 뿌리가 있었던가. 참고 살아왔던 마디마다 단단하게 박힌 옹이. 손톱깎이 그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지체 하나씩 잘려나가면서도 의연히 버티고 있는 옹이.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감이다. 자, 이렇게 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자, 이건 1인칭 화자의 시지요. 이 시는 시인이 자신의 손톱을 깎으면서 단단한 손톱처럼 강한 의지와 지조로 살아온 자신의 그 삶의 세월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손톱의 그 단단한 옹이처럼 의연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겠다는 신념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화자의 의지가 나의 입을 통해서 강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1인칭 화자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인칭 화자의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2020 한강의 표정. 한강을 지키고 선 나무들이 천변을 빙 둘러서서 코로나를 차단하느라 밤샘을 하고 있다. 버드나무와 미루나무끼리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엔 등 돌린 거리만큼 어둠으로 채워져 있다. 자, 이 시는 3인칭 화자의 시지요. 2020년 한강의 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한강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이 삶의 표정, 특히 서울에서의 삶의 표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2020년은 아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입니다. 이때 그 서울의 표정을 한강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시적 이미지를 펼쳐내고 있는데, 이 시에서 나타난 한강, 나무, 거리두기, 병원에서 밤샘하는 의료진, 어둠 등 그 현실사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적인 소재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코로나를 맞은 서울의 표정을 화자가 3인칭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화자가 1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시에서 화자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시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화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화자를 동탄호수로 보내가지고 오늘 본 동탄호수 풍경과 상황을 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오늘 화자는 새벽에 동탄호수로 운동을 나갔습니다. 먼저 동이 트는 그 여명을 바라보면서 시상을 일으키는 기구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호수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사람처럼 잠이 깬다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구는 호수가 잠이 깨는 시간이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수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호수가 물안개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승구는 물안개가 희뿌옇게 덮여 있다, 이렇게 또 서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전구를 지으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구는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살펴보다가 수초들이 기지개를 켠다, 이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전구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구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다가 마름 꽃이 아내를 닮았네, 이런 식으로 결구를 지었습니다. 자, 방금 순서대로 초안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호수가 잠이 깨는 시간이다, 물안개가 희뿌옇게 덮여 있다, 수초들도 기지개를 켠다, 마름 꽃이 아내를 닮았다, 이거지요. 자, 이걸 이제 시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행과 연을 구분을 하면서 좀 시적인 표현으로 다듬어 봤어요. 몇 번 태고를 한 결과 이렇게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동탄호수. 세상 물결이 아직 닿지 않은 동탄호수는 수초들이 수렁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호수는 물안개를 끌어올려 마른 꽃을 피우더니 아내를 똑 닮은 순백의 꽃 한 송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자, 이렇게 짧은 시 한 편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완성된 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태고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위를 살펴보고 이렇게 짧은 시 한 편씩 꼭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서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하고 그 예시 그리고 습자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